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아이를 낳았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름을 불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8년 동안 저는 아이에게 집중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의 치료비를 내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은 짜증이 많이 늘었고 돈이 없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다 받아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화를 냈고 급기야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한 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치료비는 계속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는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판결 나기 전에 사연자분이 미리 양육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임시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주고 상대방이 임시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사전처분의 신문기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사전처분의 신문기일 전까지 본안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득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조회하고 회신을 받아서 사전처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이에게 지출되는 병원비나 특수교육에 관한 비용 등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죠. 해당 내용들도 좀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정리하셔서 재판부에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판결이 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양육비에 관한 처분을 해달라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근데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이런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전처분 결정도 어떻게 보면 법원의 결정이라서 양측이 모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양측이 모두 항고하지 아니하여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청구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 네,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네. 만약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셔 이혼 소송 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뭐 이혼 소송에서 나중에 본안에서 이제 판단을 받으실 때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중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재판 끝난 이후에도 아이의 매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 제공, 뭐 현금을 공탁하든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장래 양육비 담보물을 제공하라라고 하는 게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이지요. 네.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혼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나 뭐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 자체로 앞에 말씀드렸던 심판이나 부담조서 자체가 집행 권한이 되므로 양육비 채무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외에도 뭐 다른 제도들이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 확보 제도가 있고 이는 크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와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그리고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는 어떤 걸까요? 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양육비 채무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겠죠. 그 부분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이행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장래의 양육비입니다.를 포함해서 양육비 채권, 과거에 못 받았던 부분까지 집행 채권으로 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공제한 부분을 양육비 채무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권자 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서 나한테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2회 이상 안 하면 내가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월급을 받지 않는다, 급여 소득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정기적 월급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법원은 양육자의 청구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명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정기적 지급 채무인데 이것을 좀 큰 금액으로 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고 하면 장래 양육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뭐 현금 공탁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는데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 이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네,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가정법원은 의무 이행 사항을 조사해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때로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서는 30일 범위 이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 판례이긴 한데요.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명령 청구,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에서 심지어 감치를 명한 이후에도 2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꽤 컸는데요. 거의 1억에 달했거든요. 이 사건은. 네. 그런 경우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감치, 그거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네요. 그거 이외에도 좀 이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관을 활용하는 제도일 것 같은데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엔 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건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 중지 요청을 해당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양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서 사전 처분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 또는 담보 제공 아니면 양육비 일시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